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2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19세기에 뉴사우스웨일즈의 부지사가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두 달 동안 벌어진 일, 특히 지난 한 두세 주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하는 시점이 2021년 3월 20일이라는 것을 고려하시고 녹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드니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주 전에 뉴질랜드 신문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거예요. 왜 뉴질랜드가 아닌 호주에 정착하기로 하였는가? 이게 글의 제목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뉴질랜드 남섬 출신 사람이고, 여기 보면 나이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몇 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40살쯤 된 사람이고, 사실 그 기사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이 이걸 금발이라고 하는지 밝은 갈색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런 색깔을 가진 흔히 볼 수 있는 뉴질랜드 여자분이에요. 그 사람이 쓴 글이죠.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학생융자, 뉴질랜드의 학생융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융자에 대해서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던가, 그래서 자기가 시위를 많이 했다던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에 좀 오래 살다가 뉴질랜드로 돌아갔더니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것은 반가웠지만 뉴질랜드가 뭔가 낯설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살다가 호주에 와서 멜번에서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여서 거기서 살기로 했다. 이런 얘기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 글 속에 인상적인 단어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집을 샀는데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땅은 stolen, 훔쳐진 땅이다. 즉 훔친 땅에 지은 집이다는 거죠. 훔쳤다는 것은 이 원주민들로부터 백인들이 땅을 훔쳤다, 그런 의미로 이 stolen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쓴 단어는 traitor, 배신자, 반역자, 배반자, 그런 단어죠. 즉 호주에 살기로 한 뉴질랜드 사람은 반역자가 아니냐, 자기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글을 읽어보면 여기 자기가 호주에 살기로 한, 특히 멜번에 살기로 한 이유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좀 벌이가 괜찮다, 뉴질랜드에서보다 소득이 여기가 좋다, 그런 얘기가 한 가지 있고, 둘째는 자기는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여기 멜번에 자기가 사는 동네 보면 어딘가를 걸어가면 아랍어가 들리고, 또 좀 가다 보면 이태리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런 세상이 좋다, 그래서 여기 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이 많다, 이런 게 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조금 이따가 볼 기사에 보면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이 6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세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60만 명인데, 반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호주 사람도 무슨 숫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뉴질랜드에서 한 인구 센서스에 보면 나는 호주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2006년에는 62,742명, 2013년에는 62,712명,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6만 명 조금 넘는 호주 사람들이,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서도 호주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애매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은 뉴질랜드 인구의 한 10% 이상쯤 되는 아주 큰 숫자지만,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호주 사람의 숫자는 호주 인구의 1%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문을 보면 뉴질랜드에서 다룬 호주 뉴스는 상당히 중요하고 큰 뉴스인데, 반면 호주에서 다루게 되는 뉴질랜드 뉴스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번 주에 호주 뉴스에 보면 파푸아 뉴기니가 많이 나오던데, 이번 주 뉴스만 보면 파푸아 뉴기니보다도 뉴질랜드가 더 적게 언급되는 것이죠. 2월 달에 알려진 소식을 하나 살펴보면,
26살 된 어떤 여자분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6살 때 뉴질랜드에서 부모님 따라서 호주로 갔고, 근래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슬라믹 스테이트에 가담해서 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거기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시리아에서 뭐 터키로 가는 중에 잡혀가지고 터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여자분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아 그래 테러리스트면 호주 시민권을 말소하겠어요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게 되는 시민권은 뉴질랜드 시민권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 여자 26살 된 테러리스트만을 추방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분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을 보내면 그 두 아이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입장에서 보면 거의 뉴질랜드에 살지 않은 어떤 테러리스트로 알려진 사람이 한 번도 뉴질랜드에 살아보지 않은 두 명의 아이와 함께 오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이 소식이 떠들썩했으나 과연 호주 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 3월 16일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떤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친구인가 깡패인가? The Australian relationship, 호주와의 관계는 is now frosty. 이제는 서늘하다, 쌀쌀맞다, 까칠하다 on several fronts.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 친구인가는 mates고요. 깡패인가라고 해석한 단어는 mugs입니다. 이 사람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처음 하는 이야기는 호주의 이런 정책, 즉 이슬람의 조직에 관련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난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좀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갖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사람들을 호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호주의 어떤 장관이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taking out the trash, 쓰레기를 밖에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가 쓰레기라면 그 쓰레기를 받는 쪽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심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호주의 무슨 장관인데 호주 사는 사람들은 뭐 TV에서 늘 보는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이 뭐 과거에 퀸즐랜드에서 경찰이었으며 그다음에 뭐 어떤 행동을 하였고 그리고 또 퀸즐랜드라는 곳이 호주의 연방 정치에 있어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뉴질랜드에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퀸즐랜드와 퀸즐랜드에 관련된 그런 정치 현안들이 호주 연방 정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이 사람이 든 예가 이런 것들이에요. Pro-climate, pro-environment, anti-mining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혹은 뭐 광산 개발은 반대한다. 혹은 permissive border policies, 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자. 이런 종류의 특히 빅토리아 같은 데서 좀 잘 먹힐 것 같은 이런 정책들이 퀸즐랜드에서는 표를 받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퀸즐랜드의 정치가니까 성향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한 가지 소재고요. 그 다음 소재는 트래블 버블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 우리 뭐 아주 오랫동안 신문에서 봤죠.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한 일주일쯤 전에 호주 수상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뉴질랜드 때문이다. 거의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에 나온 문장을 보면 heavily implying that New Zealand was the problem. 아주 강하게 암시한 것이죠. 그 트래블 버블이라는 대화 속에 문제는 뉴질랜드다. 이런 암시를 호주 수상이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호주는 지난 10월에 국경을 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가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비행기에 어떤 사람들이 탔느냐 혹은 뉴질랜드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격리를 하기도 하고 며칠씩 비행기를 못 오게 하기도 한 그런 예외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경을 열어놨다는 거죠.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에 올 수 있도록. 특히 한 몇 주 전까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뭐 50 며칠 동안 지역 감염이 없고 반면 오클랜드에서는 지역 감염이 좀 나와서 가끔씩 록다운을 할 때에도 뉴질랜드 쪽에서는 호주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혹은 뉴질랜드 시민이 돌아올 경우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하고 반면 호주에서는 잠깐씩만 막았던 것이죠.
이러한 양측의 다른 접근이 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관해서 뉴질랜드의 야당에서는 우리도 국경을 호주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열어야 한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immediately입니다. 당장 열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뭐 몇 주 내라던가 혹은 4월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오늘 열어야 된다는 거죠.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14일 동안 격리하는 사람들, 그거 전체의 40%가 호주에 살고 있다가 뉴질랜드로 돌아간 키위들 본인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지난 몇 달째 지금 아무도 감염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격리 시스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 뉴질랜드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키위 본인들, 예를 들어 미국, 예를 들어 영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줄을 길게 서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 아니니까 호주 사람들은 그냥 열어주고 그 남은 자리, 그 40%의 남은 자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호주랑 뉴질랜드가 사이가 안 좋으냐? 그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국경 문제, 지금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중국인데요. 1월 말에 뉴질랜드의 통상부 장관 데이미언 머라는 사람이 이 카메라에 대고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ustralia should follow us. 호주는 우리를 따라서 and show respect to China. 중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딱 듣기만 해도 좀 얘기가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요 말에 대해서 빅토리아 대학에, 뉴질랜드 수도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에서 이런 거 하는 어떤 교수에게 프로페서 로버트 머라는 사람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뉴질랜드 정부 내에 호주 정부가 중국에게 좀 너무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카메라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면서 호주가 우리를 따라야 한다, 즉 호주가 뉴질랜드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It's just a dumb diplomacy. 바보 같은 외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뉴질랜드의 통상장관이라는 사람이 또 했다는 말이 또 무엇이 있느냐면,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그 문제를 뉴질랜드가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a silly suggestion. 바보 같은 제안입니다. 그게 왜 바보 같은 이야기냐 하면은 뉴질랜드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나쁩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두 나라의 관계가 나쁘다고 판단할 건지 말 건지는 뭐 사실상 나쁜 것이 거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판단할 주체는 호주나 중국이어야지 그걸 뉴질랜드가 나서서 지금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뉴질랜드가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제안이다 라고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했어요. 계속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중국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의원들끼리 교류하기,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많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건데, 중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호주 의원들이 거기 들어있겠죠. 당연히 뉴질랜드 의원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뉴질랜드가 말하기를, 뉴질랜드의 장관이 말하기를 호주가 중국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주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1월 달에 뉴질랜드와 중국이 FTA를, Free Trade Agreement를 격상시켰죠. 하여튼 뭐 그런 배경 속에 호주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알려진 이야기를 뉴질랜드 국회의원이 들어서 이제 신문에 그게 기사화가 됐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It suit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have a trade deal with New Zealand right now. 지금 중국 공산당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갱신하는 것은 그 공산당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공산당은 호주에다가
압력을 더 세게 넣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우리 뉴질랜드랑 자유무역 이렇게 세게 하는데 호주 니네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For Damien to so loudly trumpet in the Australians' faces. 데이미안이 뉴질랜드 통상 장관이죠. 그 사람이 호주의 얼굴에다 대고 to trumpet,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 자기 의견을 세게 말하는 것은, so loudly, 그렇게 하는 것은 suits the political end of the CCP.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뉴질랜드 장관의 알려진 행동들이 poor timing, 시간상으로도 안 좋고 poor judgment, 판단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호주 뉴질랜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뉴질랜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 내용, 이 내용, For Damien to so loudly trumpet, 여기 to trumpet, 소리를 크게 지르다 혹은 의견을 강력하게 말하다, 그 to 부정사에다가 so loudly를 넣었죠. to와 동사 사이에다가 다른 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뭐라고 부릅니까? 분리 부정사, split infinitive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split infinitive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split infinitive가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좋은 그런 도구다. 옳게 말하는 사람과 틀리게 말하는 사람, 그걸 나누는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plit infinitive를 쓰는 사람은 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인 거다.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녹음을 하면서 이 분리 부정사에 대해서 요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에 가디안에 누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뭐 영어 문법 이런 거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빅토리안들은, 즉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결정을 내리기를 Splitting an infinitive was a grammatical error. 부정사를 분리하는 것은 문법적인 오류다. 따라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과거에 판단을 내렸으나 이제는 좀 봐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Why the split infinitive is no longer a mistake. 왜 부정사를 분리하는 것이 더 이상 실수가 아닌가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정사를 분리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자, 이렇게 이 사람이 글을 쓴 것이죠. 따라서 그 호주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했는지 뉴질랜드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 so loudly를 부정사 사이에 넣은 것은 뭐 용납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녹음에서는 최근에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녹음을 하고 나서 결론을 2개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주랑 뉴질랜드는 사건이 참 없어서 지루하다, 뉴스가 참 볼 것 없다 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보면 뭐 볼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둘째, 분리부정사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용서하자,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최근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